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지는 결론이 하나 있다. 사람의 인생은 지식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지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고의 깊이가 결국 사람을 만든다. 세상에는 평생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단 한 권의 책만 읽고 그 안에 갇혀버린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인다. 문제는 책의 수가 아니라 사고의 폭과 해석의 자유다. 한 권을 읽어도 그 안에서 여러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10권을 읽어도 남이 그어준 선 밖으로 한 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의 지식, 한 권의 철학에 자신을 맡기면 사고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어버린다. 남이 만든 답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결국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나는 기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이 정해준 성공 공식에 자신을 맞추려 한 적이 없다. 성공의 기준은 언제나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산에 들어가 오두막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공한 것이다. 성공은 외부의 평가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공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했는가로 판단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남의 기준에 끌려가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남의 답은 편하다. 내 답을 만들려면 불편함을 견뎌야 한다. 질문을 해야 하고, 흔들리는 시간을 통과해야 하고, 때로는 나는 모른다는 고백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반대로 불편함을 피하려고 남의 철학에 기대면 겉으로는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점점 약해진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휩쓸린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찾는 모든 답이 한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이 듣게 되는 말, 당신이 마주하는 철학, 당신이 읽게 되는 책들은 모두 참고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지식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당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걸러내고 필요하다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과 지식에 종속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다양한 철학을 접하되 그 철학의 추종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의 철학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겠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말은 이제 너무 흔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하지만 변화가 빠를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은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한 가지 답에만 갇히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 보고서에서 2025-2030 기간 동안 기존 기술의 상당 부분이 변화하거나 구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평균적으로 기존 기술의 약 39%가 변한다고도 한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단순하다. 어제의 정답이 내일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특정 기술 하나가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계속 질문하며 방향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많은 사람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정보를 모으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는다. 물론 지식은 중요하다. 하지만 OECD는 성인 문해력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과 임금, 건강과 사회 참여 같은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 지점을 이렇게 해석한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읽고 해석해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인생의 기반을 만든다는 뜻이다. 즉, 지식의 축적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 지식을 다루는 태도와 사고의 구조가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이 나를 지금의 위치까지 이끌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다. 남이 말하는 이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을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 당신이 지켜야 할 가치, 당신이 추구해야 할 목표, 당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지식은 흩어지고 모든 야망은 방향을 잃는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똑같은 원칙으로 버텼다.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하지만 그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관점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전문가의 보고서가 정답처럼 보이고 때로는 시장의 여론이 진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문했다. 이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 철학과 맞는가? 그 질문이 없었다면 나는 수많은 유행과 공포 속에서 조직도 나 자신도 잃었을 것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스스로 연구하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은 결국 자기 철학만큼 성장하고 자기 원칙만큼 성공한다. 그러니 남의 기준을 버리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라. 그것이 당신의 야망을 현실로 바꾸는 첫 번째 습관이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선 성공을 자기 방식으로 정의한다는 말이 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작업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 성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특정한 형태로 오해한다. 누군가는 은행 잔고의 숫자를 성공이라 하고,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를 성공이라 하며, 누군가는 명성과 영향력을 성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내가 살아오며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성공은 외부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규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이다.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흔들리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단단하다. 나는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지나오며 이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하지 못한 사람은 남들이 박수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 길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어느 순간 공허함이 따라온다. 반대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느리거나 보잘것없어 보여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이라는 것을. 성공은 어떤 틀이나 모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유명한 책이 말하는 목표가 곧 성공이 아니고 남들이 칭찬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도 아니다. 성공이란 결국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꾸준히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자신이 설계한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 자신이 세운 기준과 철학을 지켜내는 것,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본질이다. 결과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기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원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방향을 잃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진다. 기준이 없으면 상황이 기준이 되고 여론이 기준이 되고 남의 기대가 기준이 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준 상태가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려면 먼저 성공을 자기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는 무엇인가?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일에서 어떤 가치를 이루고 싶은가? 물질적 목표를 넘어서
어떤 존재로 성장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만의 성공 지도이며 그 지도가 야망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이 지도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를 모른 채 헤매게 된다. 스스로 정의한 성공은 외부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꾸준할 수 있고 누군가의 비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대와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남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본 적은 없다.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한 일을 택했다. 남들이 우려하는 방향을 피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자리로 이어졌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성공을 과정 그 자체라고 본다. 하루하루 자신이 세운 목표를 충실히 지켜냈는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남의 눈치를 보며 방향을 바꾸지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에 흔들림 없이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산속에서 소박한 생활을 선택하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족을 누린다면 그것 역시 위대한 성공이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과 단단한 시간을 쌓아간다면 그것 또한 성공이다. 성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성공은 크기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성공은 박수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합격선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은 남이 내리는 점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는가이다. 야망 역시 마찬가지다. 야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조용한 맹세여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는가? 어떤 원칙을 지켜낼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야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질문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남이 만들어준 기준을 버리고 너만의 기준을 세우라고. 남의 성과를 따라가지 말고 너만의 성공을 정의하라고. 성공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형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자기 철학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짐이 되는지, 그리고 철학을 세운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힘을 가지는지 더 깊이 나누고자 한다. 사람이 자기만의 철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멋있는 문장을 하나 외우는 일이 아니다. 철학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중심이다.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을 걸러낼 기준이 없다면 결국 지식은 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지식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지식은 정제되어야만 힘이 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배우는 만큼 더 흔들린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이야기와 조언, 경험과 관점을 듣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종속이 되고 남의 말을 전부 거부하면 고립이 된다. 올바른 태도는 듣되 걸러내고 받아들이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로소 자기 철학이 생긴다. 철학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반복적인 질문과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진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을 접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유용한 정보도 있었고 그럴듯하지만 현장과 맞지 않는 말도 있었다. 모든 내용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자문했다.
이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 기준과 맞는가? 이 질문이 없었다면 나는 유행과 공포, 기대와 압박에 휩쓸려 수없이 방향을 바꿨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모으는 데서 성장을 얻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불필요한 지식을 버리는 데서 더 큰 성장이 온다고 믿는다.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무엇이 나의 방향과 맞지 않는지를 구분하라는 뜻이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모든 정보를 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 결과 무엇 하나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 당신이 듣는 모든 의견과 조언, 철학은 그저 재료에 불과하다. 같은 재료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허술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오래 버틸 구조물을 만든다. 차이는 재료가 아니라 설계다. 삶의 설계자는 바로 자신이며 그 설계의 중심에 철학이라는 기둥이 있어야 한다. 철학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고 철학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한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더 집착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는 본질이다. 신뢰, 책임, 방향, 기준, 시대가 바뀌어도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겉모습보다 본질을 보려고 했다. 겉으로는 혁신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없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본질을 지킨 것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가진다. 철학이 없는 사람은 남의 그림 속 색칠밖에 할 수 없다. 이미 그려진 선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이 있는 사람은 빈 종이에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차이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남이 옳다고 말해도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남이 틀렸다고 말해도 내 원칙과 맞으면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철학이 주는 힘이다. 그러니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지식은 내 철학을 강화하는가? 이 의견은 내 기준과 맞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의 추종자인가? 아니면 내 삶의 연구자인가? 이 질문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답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남들과 다른 길로 들어선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모으는 단계를 넘어 그것을 실천 가능한 원칙으로 바꾸는 과정, 즉 사고를 구조화하는 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 가능한 원칙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수많은 조언을 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내 삶을 바꾼 것은 정보를 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었다. 같은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단단해진다.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해석의 구조에 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많이 들으면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경험했다. 많이 들을수록 혼란이 오고 많이 알수록 갈등이 생긴다. 그 혼란과 갈등을 그대로 두면 사람은 결국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혼란을 정리해 스스로의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순간 비로소 통찰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사고의 건축 과정이다. 건물을 세울 때 아무 재료나 마구 쌓는다고 완성되지 않듯 삶도 아무 지식이나 쌓는다고 단단해지지 않는다. 사고를 건축한다는 것은 핵심과 비핵심을 구분하는 일이다. 남길 것과 버릴 것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며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다. 나는 늘 팀원들에게 말했다. 모든 데이터를 믿지 말고 모든 데이터를 무시하지도 말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훌륭한 조언이라도 당신의 철학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당신의 원칙과 연결되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연결 방식이다. 내가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시한 것은 지식의 구조와 해석 능력이었다. 똑같은 보고서를 읽어도 누군가는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표면적인 숫자만 본다. 똑같은 시장 변화를 보아도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위험만 본다. 이 차이는 정보의 양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바라보는 프레임에서 생긴다. 그리고 그 프레임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철학이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철학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 프레임이 되며 프레임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것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다. 남이 옳다고 해도 내 철학과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았고, 남이 틀렸다고 해도 내 기준에 맞으면 과감히 선택했다. 이 일관성은 때로는 비난을 불렀고 때로는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 일관성이 결국 조직을 성장시키고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지식은 도구이지 주인이 아니다. 도구는 사용자의 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같은 망치를 쥐어도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벽을 망가뜨린다. 같은 정보를 주어도 어떤 사람은 가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혼란만 얻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식을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해석은 깊은 사고에서 나오고 깊은 사고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늘 이렇게 물었다. 이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 이 사실은 내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정보를 실천으로 옮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질문이 깊어질수록 통찰도 깊어진다. 질문이 예리할수록 결정도 명확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을 거창한 무언가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성공은 거대한 도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질문을 통해 구축된다. 나의 철학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수많은 정보와 경험 속에서 본질을 뽑아내고 그것을 원칙으로 정리하며 그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고는 반복과 관찰, 자기 성찰 속에서 흐름을 만들며 단단해진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것은 실패를 더 빨리 만드는 일일 뿐이다.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모을수록 방향을 잃는다면 그 지식은 짐일 뿐이다. 그러나 단 한 줄의 통찰이라도 당신의 철학과 연결되어 인생의 방향을 명확히 한다면 그것은 큰 힘이 된다. 그러니 기억하라. 지식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다.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연결될 때 가치가 생긴다. 야망은 크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가질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향을 실제 삶의 시간과 행동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즉 시간과 선택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더 깊이 나누려 한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사용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았다. 시간 관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며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 관리의 비법을 찾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사람만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한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시간을 남에게 빼앗기고 사소한 일에 소모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묶인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24시간의 가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지능이나 운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근본적인 차이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믿었다.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방식이 좋은 시간 관리의 해답이라고 착각한다. 누군가의 루틴, 누군가의 일정표, 누군가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면 인생이 정리될 것처럼 믿는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명확히 깨달았다. 좋은 시간 관리란 누군가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공의 길은 언제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열리지 않는다. 때로는 규칙을 버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틀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 나 역시 사업 초기에 시간을 잘못 사용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나는 늘 바빴고 늘 피곤했으며 판단은 흐려졌다.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었고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도 사라졌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시간을 관리해야 할 대상은 일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 이후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보다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데 집중했다. 회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바쁘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며 많은 일을 했다고 가치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가이다. 방향이 없는 활동은 소음에 불과하다. 나는 나 자신과 조직 구성원들에게 항상 같은 질문을 던졌다. 오늘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는가? 아니면 가치 있는 진전을 이루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진다. 인생은 해야 할 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로 채워져야 한다. 가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되고 사소한 일에 끌려가지 않게 되며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분기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꽉 채우려 하지만 정작 하루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다시 설계했다. 하루가 나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회의와 보고, 업무와 대화, 모든 것을 내가 세운 기준으로 재배치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간은 도망치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뿐이다. 붙잡지 않으면 조용히 손에서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후회한다. 그때 조금 더 집중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덜 흔들렸더라면.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시간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당신의 시간은 아무 곳에나 쓰기에는 너무 비싸다. 당신의 하루는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자신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사람만이 시간의 가치를 높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결론이며 성공을 현실로 바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때로는 물러나는 선택이 실패가 아니라 지혜가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것이 인생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사람들은 흔히 뒤로 물러나는 것을 실패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옳지 않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다. 사람은 자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 길에 오래 머무를수록 자신을 잃게 된다. 나는 기업을 세우며 늘 사람을 능력보다 적합성으로 보려 했다. 조직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은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그 자리는 감옥이 된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소박한 자리라도 자신에게 맞으면 그곳은 무대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한 길을 성공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진실은 다르다. 진짜 성공은 자신의 리듬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 누군가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 빛나고 누군가는 고요와 집중 속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적합성의 문제다. 나는 수없이 많은 결정 앞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때로는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바쁠 때, 때로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 정신이 지칠 때, 때로는 가족과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 만약 그 질문에 솔직하게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아무리 매력적인 기회라도 내려놓았다. 그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물러남이 나를 지켜주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 보여도 조직을 망가뜨리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본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붙잡은 자리는 결국 불안을 키울 뿐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붙잡고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 반대로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은 뒤 에너지가 회복되고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들.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할 때 두려움을 잃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붙잡을 때 불안을 얻는다. 불안을 줄이려면 노력보다 선택이 먼저다. 우리는 흔히 더 노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노력은 오히려 소모가 된다. 잘못된 자리에서의 성실함은 자신을 갉아먹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길 위에 있든,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나에게 맞는 자리에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세상은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방향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인생의 자리는 경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적합성으로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은 사람은 삶 전체가 안정되고 에너지가 회복되며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할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 남의 기준으로 버티는 인생은 오래가지 못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 집중이 성과를 만드는 결정적 요소인지, 그리고 집중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10배의 가치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다. 내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관찰한 가장 분명한 차이는 이것이었다.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사람이 성과를 낸다. 집중은 곧 에너지의 방향이다. 방향이 없는 에너지는 흩어지고 방향이 있는 에너지는 깊게 파고든다. 나는 수많은 직원들이
긴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바빴지만 진전이 없었고 움직였지만 성취하지 못했다. 반면 몇몇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 믿기 어려운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 비밀은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집중 환경을 만든다는 데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집중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진짜 차이는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 재택근무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 평소 이틀이 걸리던 일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방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대화, 예고 없는 방문, 불필요한 보고와 의미 없는 회의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본래 속도가 드러났다. 나는 그때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일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몰입이라는 사실을. 몰입은 시간을 압축한다. 1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면 10시간의 일을 해낼 수 있다. 반대로 10시간을 산만하게 움직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조직 곳곳에 집중구역을 만들었고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 결과 바쁘기만 하던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조용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집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다. 지금 하는 일에 깊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이곳저곳 흩어놓을 것인지의 선택이다. 나는 젊은 시절 샤워를 하면서도 일을 생각했고 식사 중에도 보고서를 떠올렸으며 출근길에도 업무를 미리 시뮬레이션했다. 그때는 그것이 부지런함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집중이 아니라 주의력의 낭비였다. 일은 일의 시간에 하고 가족은 가족의 시간에 만나며 휴식은 휴식의 자리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집중의 본질이다. 사람의 정신은 한순간에 한 가지를 가장 깊게 다룰 때 최상의 성능을 낸다. 여러 일을 동시에 붙잡는 것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을 파괴한다. 나는 이 원칙을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어려운 결정과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만 내렸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없는 것이다. 하루 중 단 한 시간이라도 방해받지 않고 깊이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인생은 거대한 변화로 바뀌지 않는다. 작은 집중의 누적이 결국 삶을 바꾼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일정을 늘리려 하지 말고 집중을 늘려라. 일정은 늘릴수록 복잡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사람은 지친다. 그러나 집중은 늘릴수록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본질이 드러난다. 집중은 마음을 정리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판단을 정확하게 만든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은 이것이었다. 그들은 바쁘지 않았다. 대신 명확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를 늘리는 대신 하루를 압축했다.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밀도를 높였다. 이것이 성과를 만드는 사람의 방식이다. 집중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다. 누구나 훈련할 수 있는 습관이다.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하루 중 단 1시간만이라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 1시간이 이틀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꾼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하루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지, 그리고 사소함과 본질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자 한다. 사람이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 하루는 곧바로 사람을 지배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이 단순한 진리를 수없이 확인했다.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내가 회사를 끌고 간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사가 나를 끌고 가고 있었다. 보고와 회의,
문의와 문제 해결, 결정과 일정이 하루를 잠식했고 나는 그 흐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하루에 주인이 되지 못하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세운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라.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중요한 일에는 너무 적은 에너지를 쓴다. 이 비극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급하지 않은 메시지, 중요하지 않은 전화,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보고가 하루를 갉아먹는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사람들은 말한다. 오늘 정말 바빴다고. 그러나 바빴다는 말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모든 일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날에는 이미 중요한 일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이 일이 중요한가? 사소한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하루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지만 실제로 인생과 조직의 방향을 바꾼 결정은 늘 몇 가지뿐이었다. 나머지는 사소함의 변형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종이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단 3가지. 그 3가지가 해결되면 그날은 성공이었다. 다른 모든 일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 본질 관리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 속에 방향이 없다. 활동을 성취로 착각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사람은 바쁨에서 만족을 느끼기 쉽다. 바쁘면 마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쁨은 환상이다. 성취만이 현실이다. 나는 바쁜 사람을 경계했다. 바쁜 사람은 대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반면 성취하는 사람은 차분하고 단순하며 명확하다. 그는 적게 움직이지만 크게 전진한다. 많이 하지 않지만 옳은 일을 한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책상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아무런 결과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 반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조직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 이 둘의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투자 방식이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자잘한 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본질적인 일로 채운다. 본질적인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단지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2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믿었다. 첫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둘째, 사소한 일을 제자리에 놓는 태도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요청에 응하려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인생도 빼앗는다. 하루의 주도권을 잃으면 인생의 주도권도 함께 잃는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기 전 늘 잠깐 멈춰 생각했다. 이 회의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만약 소모라면 과감히 줄이거나 없앴다. 불필요한 만남을 거절하는 순간 하루의 질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중요한 일에 시간을 온전히 쓰는 순간 하루는 더 깊어지고 결정은 더 명확해진다. 사람은 바쁘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집중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다. 하루를 지배한다는 것은 하루를 꽉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올바르게 비우는 일이다. 불필요한 활동을 비우고 사소한 걱정을 비우고 남의 기준을 비우고 나면 비로소 중요한 것이 들어온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또 하나의 원칙이다. 하루를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통제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바쁨이 아니라 정확함이 성취를 만들고 현재의 순간을 다루는 능력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사람들은 종종 바쁘게 움직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나 나는 수십 년의 경영 속에서 분명한 진실을 보았다. 바쁨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움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단 몇 시간만으로도 큰 성과를 만든다. 이 차이는 활동의 양이 아니라 활동의 질, 즉 방향성의 차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지켜보았다. 상당수는 마치 불이 난 집을 돌아다니듯 급하게 움직였지만 정작 중요한 단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루를 끝냈다. 반면 차분하고 조용히 일하던 소수의 사람들은 매일 작지만 분명한 성과를 쌓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 집중은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만드는 힘이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생각이 많은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고 걷는 동안에는 내일을 걱정하며 식사 중에는 또 다른 일을 떠올린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끝까지 완성될 수 없다. 생각이 많다는 말은 사실 집중이 분산되었다는 신호다. 나 역시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았다.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업무를 걱정했고 가족과 식사하면서도 회의를 떠올렸으며 샤워하면서 다음 결정을 시뮬레이션 했다. 나는 그것이 준비성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그것은 준비가 아니라 정신의 낭비였다는 것을. 마음이 분산되면 판단은 흐려지고 흐릿한 판단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머리는 한 번에 한 가지만 깊게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러 일을 동시에 붙잡는 것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을 파괴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규칙을 세웠다. 일은 일의 자리에서만 하고 가족은 가족의 자리에서 만나며 걱정은 걱정할 시간에만 하라. 이 단순한 규칙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나는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판단을 흐리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분산이다. 마음이 흩어지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반드시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고 현재의 문제 하나에만 온전히 몰입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의 결정만이 인생을 움직인다. 경영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몇 가지뿐이다. 그 몇 가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산만함을 버리고 현재의 핵심을 꿰뚫는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순간에도 집중할 수 없다. 사람들은 미래를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러나 미래는 결코 미래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래는 언제나 현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지금의 집중이 흐트러지면 내일의 결과도 흐트러진다. 지금의 결정이 흐릿하면 내일의 방향도 불분명해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순간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래 준비다. 나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하루를 늘리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선명하게 만들어라. 지금의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결국 인생 전체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인생을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선택과 거절이 어떻게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사람들은 종종 모두에게 친절해야 하고 모든 부탁에 응해야 하며
모든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이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뿐이고 그 24시간은 아무에게나 나누어 줄 만큼 값싸지 않다. 너무 많은 약속과 부탁, 책임을 떠안는 순간 사람은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할 힘을 잃는다. 나는 경영을 하며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다. 모든 요청에 응하는 사람은 착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조직에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일을 다 잘하려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중요한 일을 잘하려면 사소한 일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한다. 나는 인생에서 성취란 많이 하는 것에서 오지 않고 정확한 것을 하는 데서 온다고 믿는다. 정확함은 집중에서 나오고 집중은 선택과 거절에서 나온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만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표를 빽빽하게 채우지만 정작 방향은 비어 있다. 방향 없는 성실함은 사람을 소모시킬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급하지 않은 연락, 중요하지 않은 회의,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그것들은 하나하나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모이면 하루를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회의나 결정을 앞두고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일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만약 소모라면 과감히 줄이거나 내려놓았다. 불필요한 만남을 거절하는 순간 사람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잠시다. 대신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루의 질이 올라가고 결정이 명확해지며 삶의 중심이 돌아온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인생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인생은 평가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젊은 시절 바쁨을 성실함으로 착각했다. 하루가 가득 차 있으면 왠지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바쁨은 환상이고 성취만이 현실이라는 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늘 차분하다. 그는 적게 움직이지만 크게 전진한다. 그는 많이 말하지 않지만 정확한 순간에 결정한다. 그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사람은 바쁘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집중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다. 하루를 지배한다는 것은 하루를 가득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올바르게 비우는 일이다. 불필요한 활동을 비우고 남의 기준을 비우고 사소한 걱정을 비워야 비로소 중요한 것이 들어온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준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시간을 지켜라. 당신의 하루를 지켜라.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다. 하루의 주도권을 지키는 사람만이 인생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미래의 행복을 기다리다 현재를 잃는 이유와 행복을 결과가 아닌 선택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자 한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먼 미래에 있는 어떤 특별한 순간으로 생각한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큰 성과를 이루면 비로소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정반대의 진실을 깨달았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이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사람은 평생 행복을 만나지 못한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중에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이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인생은 늘 지금이다.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 감사가 없으면 나중에도 감사는 생기지 않는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만족이 없으면 나중에도 만족은 없다. 사람은 조건이 갖춰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할 때 비로소 조건이 따라온다.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는 순간 삶은 끝없는 결핍으로 흐른다. 나는 어느 날 한 임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과를 이루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을 인정하는 데는 서툴다. 그러나 자기 인정이 없는 사람은 끝없이 부족함만 느끼고 그 결핍 속에서 일하다 보면 삶 전체가 공허해진다. 자기 인정은 자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힘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내 과거를 돌아보며 아주 작은 성취까지 기록했다. 그 기록은 나를 우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장치였다. 성장은 눈앞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하루하루는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몇 달, 몇 년이 지나 돌아보면 놀라운 차이가 드러난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아이가 훌쩍 자라있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다. 사람은 매일 보고 있는 변화는 잘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장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된다. 기록은 그 조용한 진보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도구다. 자신이 해낸 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더 큰 목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여유,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행복을 만든다. 나는 회사를 키우면서도 늘 한 가지를 잊지 않으려 했다.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시간을 잃지 말라는 것. 회사가 아무리 성장해도 내가 가진 힘이 아무리 커져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실패였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선택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만약 소모시키는 선택이라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과감히 버렸다. 나의 철학은 단순했다.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라. 이 기준이 있었기에 나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많이 성장해 있다. 다만 당신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 잠시 멈추어 돌아보고 기록하고 자신을 인정하라. 지난 1년, 지난 5년,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이뤄낸 모든 것을 적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멀리 와 있다는 사실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기록이 야망을 현실로 만드는 마지막 힘이 되는지, 그리고 축적의 감각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야망을 키우고 싶어 한다. 더 나은 삶, 더 단단한 자리, 더 의미 있는 성취를 꿈꾼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말하지만 그 야망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놓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큰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달리려 한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속도는 오히려 위험해진다. 방향을 잃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고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축적의 감각이다. 축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성취가 쌓여야만 비로소 눈에 보인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매일 내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자신을 잊는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어떤 상황을 버텨냈는지, 어떤 결정으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잊는다. 그리고 그 순간 방향을 잃는다. 기록은 나에게 끊임없이 나의 본질을 상기시켜주는 장치였다.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기 이해 없는 야망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난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알 수 없다고. 경영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해냈는지, 어떤 위기를 넘었는지, 어떤 선택이 성장을 만들었는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계획은 모래 위에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 기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성장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만들어준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도 존중할 수 있고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갖게 된다. 나는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사람은 성장하고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멈춰 있을 때만 그것을 자각한다는 것을. 그러나 멈춘 뒤에 깨닫는 것은 너무 늦다. 그래서 나는 삶을 수시로 되돌아보았다. 나의 선택은 옳았는가?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을 의미 있게 보냈는가? 이 질문들이 모여 나의 하루를 다시 설계했고 그 하루들이 모여 내 인생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흔히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목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일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믿는다.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목표를 세워도 흔들린다. 반대로 작은 성취를 꾸준히 기록하는 사람은 어떤 큰 목표라도 결국 완성해낸다. 삶은 몇 번의 찬란한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천 번의 작고 조용한 쌓임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 기록하라. 당신이 한 일,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버틴 하루, 당신이 맞선 어려움을. 그러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멀리 와 있다고.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마지막 진리다. 기록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습관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기록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루어낸다. 성공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당신의 축적 속에 존재한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당신의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가 바로 당신의 야망을 현실로 만드는 마지막 습관이다.